저 여자 죽은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라니. 진짜야, 엄마랑 똑같아. 눈, 코, 입 다 똑같아. 아들의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한 재벌 회장 도윤은 노숙자 여성을 향해 고개를 돌린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혹시 저 아세요? 노숙자 여인을 보며 갑자기 눈물을 터뜨리는 도윤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도대체 왜 노숙자 여인을 보고 눈물을 흘린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백화점 앞은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캐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빠, 나 진짜 갖고 싶던 로봇 장난감 이번엔 꼭 살 수 있지? 9살 민준이가 아빠 도윤의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도윤은 바쁜 와중에도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백화점에 나왔던 거였죠. 응, 그런데 사람 많으니까 아빠 손 꼭 잡고 다녀야 해. 알았지? 그때 도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회장님, 크리스마스 행사 관련해서 긴급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도윤은 피곤한 표정으로 짧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재벌가의 외아들이었던 그는 아내를 잃은 뒤로 회사 일과 육아를 혼자 감당하느라 늘 지쳐 있었습니다. 아빠, 저기 봐. 크리스마스 트리 엄청 크다. 민준이는 백화점 앞 대형 트리를 보며 신이 났습니다. 하지만 곧 민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엄마가 작년에 여기서 사진 찍어줬었는데. 민준이가 아빠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도윤은 아들의 작은 손을 느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내 할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빈자리는 너무나 컸습니다. 민준아, 엄마도 하늘에서 우리 보면서 웃고 계실 거야. 우리 장난감 사러 가자. 도윤이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아들의 손을 이끌고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입구 쪽으로 가던 중 갑자기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 앞 벤치에 앉아있는 여자. 그 옆모습이 너무나 낯익었던 거예요. 낡은 외투를 걸친 여자가 고개를 숙인 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옆엔 낡은 천가방과 찢어진 담요가 놓여 있었고 앞엔 동전 몇 개가 들어있는 종이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힐끗 보고는 못 본 척 지나쳤어요.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아내 할인의 사진이 있었어요. 아빠, 왜 그래? 왜 안 가? 민준이가 아빠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도 벤치의 여자를 보게 됐습니다. 순간 민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빠, 저 사람. 엄마 닮았어. 진짜 엄마랑 똑같아. 민준이의 목소리가 커지자 도윤이 황급히 아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손은 더욱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얼굴. 정말 할인과 똑같았습니다. 같은 눈, 같은 코, 같은 인맥. 심지어 눈썹 모양까지 똑같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할인은 늘 단정하고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이 여자는 초점 없는 눈빛에 깊이 지쳐 보였습니다. 손톱엔 때가 끼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혹시 저 아세요? 여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할인과 비슷했지만 어딘가 더 낮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냥 잠깐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혹시 배고프시지 않으세요? 어디 가서 따뜻한 거라도.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여자는 몸을 뒤로 빼며 경계했습니다. 저 사기 같은 건 안 당해요. 제발 가만히 좀 있게 해주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내 여자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아줌마, 이거 드세요. 따뜻해요. 순수한 마음이었죠. 하지만 도윤이 민준이의 손을 잡아 제지했습니다. 아직은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것만이라도. 도윤이 지갑을 꺼내려는 순간
여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싫어요. 제발 좀 가만히 있게 해주세요. 여자는 자신의 가방을 황급히 움켜쥐고 인파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도윤은 황급히 뒤를 쫓았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오해하신 겁니다. 도윤이 외쳤지만 여자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인파는 너무 많았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 했지만 막혔습니다. 아저씨, 좀 비켜주세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자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엔 여자가 떨어뜨린 낡은 장갑 한 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그 아줌마 꼭 찾아야 돼. 진짜 엄마랑 너무 똑같았어. 민준이가 아빠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민준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래. 아빠가 꼭 찾아볼게. 약속할게.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할인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할인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그 여자의 얼굴과 비교해봤습니다. 너무 똑같았습니다. 정말 쌍둥이처럼요. 밤이 깊어갈 무렵 민준이가 잠들기 전에 물었습니다. 아빠, 그 아줌마 꼭 찾아줄 거지? 도윤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가 한번 알아볼게. 꼭 찾아볼 거야. 이제 자야지. 응. 아빠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민준아. 민준이가 잠든 뒤 도윤은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얼굴 인식기술 가능한 탐정을 연결해 주세요. 급합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무슨 일이시라도.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연결해 주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낡은 장갑을 내려다봤습니다. 장갑 안쪽엔 희미하게 Y, J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어요.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창밖엔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적 같은 만남. 그것은 도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그 여자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도윤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밥 먹어야지. 왜 안 먹어? 민준이가 아빠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억지로 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아빠, 어제 그 아줌마 찾을 수 있어? 민준이의 질문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빠가 꼭 찾아볼게. 민준아, 그런데 그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돼. 알았지? 왜? 할머니한테도.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할머니한테는 아빠가 직접 말씀드릴게. 사실 도윤은 할인의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이 채가시지도 않았는데 딸과 똑같이 생긴 여자를 봤다고 말씀드리면 얼마나 놀라실까요? 회사로 출근한 도윤은 곧바로 비서를 불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탐정은 연결됐습니까? 네, 회장님. 이 분야에서 가장 실력 있다는 분입니다. 오늘 오후에 뵐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CCTV 열람도 다시 한번 요청해보세요. 개인적으로 아는 분 통해서라도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후가 되자 탐정이 도윤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회장님, 찾으시는 분의 특징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윤은 핸드폰에서 할인의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과 정말 똑같이 생겼습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강남 백화점 앞에서 봤는데요. 탐정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쌍둥이 같은 가족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제 아내는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 그 여자가 너무 똑같아서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 얼굴이면 찾을 수 있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탐정이 돌아간 뒤 도윤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할인의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 도윤입니다.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십니까? 그래, 무슨 일이니? 민준이 잘 지내고 있고. 네, 민준이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도윤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할인 씨가 쌍둥이였었나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님, 도윤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한테 말 안 했었구나. 미안해. 너무 오래전 일이라 잊고 살았어. 그럼 정말? 응. 할인이는 쌍둥이였어. 동생이 있었어. 근데 어릴 때 놀이동산에서 잃어버렸단다. 그때 할인이가 4살, 동생 유진이도 4살이었지. 도윤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놀이동산에서 잃어버렸다고요? 응. 그날 내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유진이가 사라져버렸어. 경찰에 신고하고 미친 듯이 찾아다녔지만 끝내 못 찾았단다. 그 애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어제 할인 씨랑 똑같이 생긴 여자를 봤습니다. 백화점 앞에서요. 뭐라고? 정말이니? 네. 너무 똑같아서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탐정을 통해 찾고 있습니다. 도윤아, 제발 그 애를 찾아줘. 제발 부탁이야.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가 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칠 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그 여성분 말입니다. 도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강북에 있는 노숙자 쉼터에 계십니다. 며칠 전까지 거기 계셨는데 어제 떠나셨다고 하더군요. 떠났다고요? 네. 하지만 자주 가는 곳들을 파악했습니다. 곧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도윤은 탐정에게 계속 수소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쉼터 관계자를 통해 그 여자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분이요? 말수가 별로 없었어요. 늘 악몽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서 깨곤 했죠. 혹시 이름은 아십니까? 글쎄요. 본인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냥 유진이라고만 했어요. 유진. 할인 어머니가 말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와 할인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엔 2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생긴 2 여자아이. 할인과 유진이었습니다. 똑같네. 도윤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DNA 검사를 해봐야겠다고요. 그래야 확실히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도윤은 백화점 벤치에 남아있던 담요와 유진이 떨어뜨린 장갑을 유전자 검사기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할인의 유품에서 머리카락을 찾아 함께 보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 도윤에게는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도 아빠가 걱정됐는지 자주 물어봤습니다. 아빠, 그 아줌마 찾았어. 아직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드디어 일주일이 지나고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그는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로 확인됨. 정말이었습니다. 유진은 할인의 쌍둥이 동생이 맞았습니다. 30년 전 놀이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아이. 이제는 어른이 되어 거리를 떠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할인아, 내 동생을 찾았어. 도윤은 할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할인의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도 확인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그 여자분이 정말 유진 씨 맞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이니? 정말 우리 유진이를 찾은 거니? 네, 어머님. 이제 그분을 찾아서
모셔와야 합니다.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유진을 찾아내서 가족의 품으로 데려오겠다고요. 그것이 할인이 바랐을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탐정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유진 씨를 찾았습니다. 지금 서울역 근처 임시보호소에서 무료급식 봉사를 받고 계십니다. 도윤은 곧바로 차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를 가방에 넣고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보호소에 도착한 도윤은 안을 둘러봤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줄을 서서 식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뒤쪽, 낡은 옷을 입은 유진이 보였습니다. 유진은 봉사자에게서 국과 밥을 받아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고 뜨거운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뜨거웠는지 손을 데이고 말았어요. 팍! 유진이 작게 소리를 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다가가 자신이 가져온 생수병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여기 물 좀.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보자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 저번에 백화점 앞에서. 네, 맞습니다. 제가 유진 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절 알아요? 저 당신 모르는데요. 제발 그냥 가주세요. 유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도윤이 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유진 씨, 저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요? 당신은 할인과 DNA가 같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에요. 도윤이 가방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유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할인이 누군데요? 제 아내였습니다.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당신이 아내의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 놀이동산에서 실종됐던.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 기억이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진짜 이름도 제대로 몰라요. 보육원에서 이수진이라고 불렀는데 그게 제 이름인지도 확실하지 않아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알아가면 됩니다. 당신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 어머니도 당신을 찾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유진은 그 단어를 낯설게 되뇌었습니다. 평생 가족이 없이 살아온 그녀에게 어머니라는 말은 너무나 먼 단어였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할인의 어머니와 함께 다시 유진을 만나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엔 30년 전 유진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보호소 상담실에서 유진을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유진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유진아.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유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유진은 낯선 여자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저, 누구세요? 난, 내 엄마야. 유진아, 정말 미안해. 그때 내 손을 놓쳐서. 정말 미안해. 어머니는 유진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본능적으로 손을 뒤로 뺐습니다. 저,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하지만. 어머니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4살쯤 돼 보이는 쌍둥이 자매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너야. 옆에 있는 게 언니 할인이고. 너희 둘이 너무 똑같아서 사람들이 헷갈려 했었어. 유진은 사진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정말 자신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를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전 정말 기억이 없어요. 어떻게 이게 저라고 믿을 수 있죠? 도윤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유진 씨, 어머니께서 놀이동산에서 잃어버린 날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날 당신은 빨간 풍선을 좋아했다고 하셨어요.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빨간 풍선. 갑자기 유진의 머릿속에 희미한 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빨간 풍선. 놀이동산. 누군가의 목소리. 유진아.
이리 와. 유진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이 아프게 되살아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란스러워요. 이게 다 진짜인지, 꿈인지. 어머니가 유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번엔 유진이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유진아, 내 손금 봐. 할인이랑 똑같아. 여기 이 선 있잖니. 엄마가 어렸을 때 너희 둘 손 보면서 신기했었어. 어머니는 유진의 손바닥을 펴서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특이한 손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핸드폰에서 할인의 손 사진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유진은 눈물이 나려는 걸 참으며 말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이 유진이 맞나요? 그래, 넌 박유진이야. 할인이 언니고 넌 동생이었어. 유진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박유진. 처음 듣는 이름 같지만 왠지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전 그동안 혼자였어요. 보육원에서 자라고 18살 되자마자 나와서 계속 떠돌아다녔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유진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야. 넌 우리 딸이야. 엄마가 있어. 이제 집으로 가자. 유진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꽁꽁 숨겨뒀던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할인아, 내 동생을 찾았어. 이제 우리가 돌봐줄게. 유진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품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어딘가에서 느껴본 온기 같았습니다. 엄마, 라고 불러도 돼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넌 내 딸이야. 우리 유진이. 그렇게 30년 만에 엄마와 딸이 다시 만났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유진은 도윤의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유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 했지만 유진은 아직 낯설다며 조심스럽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도윤이 먼저 자신의 집에서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유진 씨, 이 방을 쓰시면 됩니다. 불편한 건 없으시죠? 도윤이 객실 문을 열어주며 물었습니다. 깨끗하고 아늑한 방이었습니다. 유진은 방을 둘러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곳에서 잡은 게 언제인지.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거리에서 쉼터에서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곳에 오면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천천히 적응하세요. 여긴 이제 유진 씨 집이기도 하니까요. 그날 저녁 식탁에 4명이 둘러앉았습니다. 도윤, 민준, 유진, 그리고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유진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해왔습니다. 유진아, 이거 먹어봐.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던 건데. 어머니가 유진의 그릇에 반찬을 담아주었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한 입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맛 같은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 유진이 어머니라는 호칭을 부르자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 넌 너무 말랐어. 민준이가 유진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민준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민준아, 왜 그렇게 봐? 이모. 진짜 엄마랑 똑같아요. 신기해요. 민준이의 순수한 말에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유진 이모는 엄마랑 쌍둥이셨대. 그래서 똑같은 거야. 쌍둥이? 와. 그럼 이모도 나한테 엄마 같은 거예요? 민준이의 질문에 유진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도윤이 대신 말했습니다. 이모는 이모야. 하지만 우리 가족이지. 식사가 끝난 뒤 도윤은 유진에게 집안을 구석구석 안내해줬습니다. 그러다 할인의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긴 할인이 쓰던 방입니다.
들어가 보시겠어요?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리된 방이 나타났습니다. 할인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방 안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책장에 꽂힌 책들, 화장대 위에 액자들. 모든 게 낯설었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여기, 이 향. 유진이 침대 시트를 살짝 만지며 말했습니다. 어디선가 맡아본 것 같아요. 도윤은 놀란 표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이 즐겨 쓰던 섬유유연제 향이었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 같이 지낼 때 기억이 남아있는 걸까요? 기억이 나세요? 아니요,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왠지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요. 며칠이 지나고 유진은 조금씩 집안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찾아와 유진과 시간을 보냈고 민준이는 유진을 따르며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유진에게 부탁했습니다. 이모,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꾸며요. 크리스마스 트리? 네. 아빠랑 하려고 했는데 이모랑 하고 싶어요. 유진은 민준이의 손을 잡고 거실로 갔습니다. 거기엔 아직 장식하지 않은 트리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아, 이모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민준이가 신이 나서 장식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유진은 민준이를 따라 하나씩 장식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구를 꽂으려다 실수로 콘센트를 잘못 건드렸습니다. 탁! 소리와 함께 불이 나가버렸어요. 아! 유진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침 서재에 있던 도윤이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조심해야죠. 도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유진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도윤은 자신의 반응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낸 건지. 단지 전구 하나 나간 것뿐인데요. 아, 아닙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다치진 않으셨죠? 도윤이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민준이가 두 사람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전구 다시 끼우면 되잖아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유진에게 화를 내는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그녀에게 화를 내는 거지? 분명 잘못한 것도 없는데.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유진이 할인과 너무 닮아서 할인을 잃은 아픔이 되살아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유진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유진은 자신이 이 집의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유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유진 씨, 앞으로 뭘 하고 싶으세요? 뭘 하고 싶냐고요? 네. 앞으로의 계획 말입니다. 일을 배우고 싶으시다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커피 향을 맡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혹시 바리스타 배울 수 있을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좋은 교육기관을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뒤 유진은 바리스타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유진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배웠습니다. 커피를 만들 때의 유진은 달랐습니다. 자신감 있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유진 씨, 재능이 있으시네요. 강사가 칭찬했습니다. 유진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즐거워요. 하지만 그날 오후 실습 도중 유진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있던 데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몸에 무리를 준 거였습니다. 유진 씨, 괜찮으세요? 강사가 황급히 유진을 부축했습니다. 도윤에게 연락이 갔고 그는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병원에서 유진은 눈을 떴습니다. 옆에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많이 놀랐습니다. 죄송해요. 폐를 끼쳐서. 무슨 말씀을. 건강이 우선입니다.
유진은 도윤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 씨, 혹시 저를 여전히 할인으로 착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도윤은 깜짝 놀라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가끔 제 걸 보시는 눈빛이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아서요.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유진에게서 할인의 모습을 찾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유진 씨. 제가 혼란스러웠나 봅니다. 유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전 그 가족의 자격이 있을까요? 전할인 언니가 아니잖아요. 도윤은 유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진 씨는 유진 씨예요. 누구의 대신이 아닙니다. 제가 혼란스러웠던 건 사실이지만 이젠 알겠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윤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의 오해는 조금씩 풀려가는 듯 했습니다. 유진은 퇴원 후 다시 바리스타 교육에 열중했고 도윤과 민준이는 유진을 따뜻하게 응원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유진은 교육을 마치고 작은 카페에 취직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일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유진은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조심히 다녀와요, 이모. 민준이가 현관에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유진은 그런 민준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이 집이 편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카페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카페 안으로 들어서더니 유진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할인.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유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니, 할인의 이름을요.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은지. 할인아, 정말 너지?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여자는 은지였습니다. 도윤의 옛 연인이었죠. 은지는 할인이 세상을 떠난 뒤 외국으로 떠났다가 최근 한국에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할인이 아니에요. 전 유진이라고 합니다. 유진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은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얼굴을 내가 어떻게 잊겠어? 할인아, 장난하지 마. 정말 아니에요. 전할인 씨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은지는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뉴스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도윤이 유진을 찾았다는 소식이 작게 보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은지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이 할인과 똑같이 생긴 여자를 데려와 같이 산다고. 은지는 카페를 나와 곧바로 도윤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접수처에서 막혔지만 은지는 도윤의 비서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 은지예요. 도윤 씨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은지 씨, 지금은 회의 중이신데. 급해요. 꼭 만나야 해요. 결국 도윤이 은지를 만났습니다. 회의실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은지 씨?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은지는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도윤아, 그 여자 정말 할인이 동생이 맞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까 카페에서 봤어. 할인이랑 똑같더라. 도윤아, 너 아직도 할인을 잊지 못한 거지? 그래서 똑같이 생긴 여자를. 도윤이 손을 탁 치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유진 씨는 할인의 친동생입니다. DNA 검사로 확인했어요. 그래도 이상하잖아. 죽은 아내랑 똑같이 생긴 여자를 집에 데려와 같이 살다니. 유진 씨는 우리 가족입니다. 어릴 때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은 거예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은지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납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난 못 믿겠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은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세상에 알려야 해. 이건 잘못된 거야. 며칠 뒤 인터넷에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죽은 아내와 똑같은 여성과 동거하는 재벌 2세, 충격.
기사엔 도윤과 유진이 함께 있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은지가 몰래 찍어 기자에게 제보한 거였습니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창은 난리가 났습니다. 돈 많으면 다야. 이게 말이 돼. 죽은 사람 코스프레 하는 거 아냐? 쌍둥이라는 게 진짜인지 의심스럽네. 유진은 카페에서 일하다가 손님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사람 기사 난 그 여자 아냐? 맞는 것 같은데. 재벌이랑 사는. 유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료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기사 난 거 맞아요? 괜찮아요?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유진은 카페를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핸드폰으로 기사를 확인하니 더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악의적인 추측들로 가득했습니다. 한편 민준이도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야, 민준아. 너희 집에 엄마 2명 있다며? 이상하네. 아빠가 죽은 엄마랑 똑같은 여자랑 산대. 친구들의 놀림에 민준이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말렸지만 민준이의 마음은 이미 상처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준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나 놀려요. 이모 때문에. 도윤은 민준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아빠가 해결할게. 그날 밤 유진은 짐을 쌌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있으면 이 가족이 힘들어져. 유진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저 때문에 민준이가 힘들어하는 게 싫어요. 미안해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유진이 조용히 집을 나서려는 순간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도윤 씨, 전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유진 씨는 우리 가족입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도윤이 유진의 손에서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유진 씨, 저는 당신 편입니다. 가족이잖아요. 도망가지 마세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내일 제가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모든 걸 제대로 설명하겠어요. 그러니 제발 떠나지 마세요. 도윤의 간절한 목소리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날 가족으로 생각하는 걸까? 유진은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려 할 때 붙잡아주는 사람. 그게 가족이라는 걸요. 다음 날 오전, 도윤은 회사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도윤은 단상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한 건 최근 보도된 기사들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 씨는 제 아내가 아닙니다. 유진 씨는 제 돌아가신 아내 할인의 쌍둥이 동생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유진 씨와 할인은 일란성 쌍둥이로 확인됐습니다. 유진 씨는 어린 시절 놀이동산에서 실종된 후 보육원에서 자랐고 최근 저희 가족이 찾게 됐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함께 거주하시는 겁니까? 유진 씨는 제 아들 민준에게는 이모이고 저희 가족에게는 소중한 가족입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할인의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단상으로 걸어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가 유진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 할인이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유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30년 동안 제 딸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도윤 씨가 유진이를 찾아줬습니다. 이건 스캔들이 아닙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제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에 기자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유진 씨를 가족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유진 씨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가 함께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진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이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유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진실을 알면 사람들도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유진 씨,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 가족이 되는 게 잘못인가요? 도윤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인터넷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스캔들이 아니라 감동 스토리잖아. 30년 만에 가족 찾은 거 대박이다. 진작 설명했으면 오해 안 했을 텐데. 악플은 점점 줄어들고 응원의 댓글들이 늘어났습니다. 유진이 일하는 카페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유진 씨, 기사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카페 사장님이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카페 정식 직원으로 일할 생각 없으세요? 유진 씨 실력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손님들도 유진 씨가 만든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유진은 처음으로 자신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능력으로, 노력으로 인정받는 거였습니다. 한편 은지는 기자에게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거짓 제보로 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은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도윤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유진 씨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 도윤은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지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유진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모, 오늘 친구들이 이모 멋있대요. 정말? 네.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이모 이야기 해주셨어요. 잃어버린 가족 찾은 거 정말 대단하다고요. 민준이의 밝은 표정에 유진은 안도했습니다. 이제 민준이가 학교에서 놀림받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이모랑 영원히 같이 살 수 있어요? 민준이가 유진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모가 곁에 있을게. 약속이에요. 민준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유진은 민준이의 작은 손가락에 자신의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할게. 주말, 도윤은 가족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유진 씨도 이제 우리 가족 앨범에 들어가야죠. 사진관에 도착한 네 사람. 도윤, 민준, 유진, 그리고 어머니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 속 네 사람은 모두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유진도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받아든 도윤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 씨,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네. 고마워요,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유진은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날 밤 유진은 할인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마음으로요. 침대에 앉아 할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나 이제 가족을 찾았어. 언니 가족이 내 가족이 됐어. 괜찮지? 유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할인이 대답하는 것처럼 창밖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리스타 교육기관에서도 유진을 응원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유진 씨, 다음 달 지역 바리스타 대회에 나가보시는 게 어때요? 충분히 실력 있으세요. 제가 대회를요? 네. 한번 도전해보세요. 유진은 설레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됐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유진이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할인아,
내 동생 잘 지켜볼게. 이젠 혼자 두지 않을게. 진실이 밝혀지고 오해가 풀리고 가족이 하나가 되는 과정. 그건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뒤 유진은 카페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첫 출근 날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가 완성되자 동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유진 씨, 완벽해요. 고맙습니다. 유진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카페 일은 힘들었지만 유진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런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도윤은 매일 오후 카페 근처를 지나다니며 유진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문 너머 유진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이 카페에 오시는 겁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지나는 길이라서요. 비서는 도윤의 마음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준이는 학교에서 유진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이모 커피 진짜 잘 만들어. 나중에 너희한테도 만들어줄게. 진짜? 민준이 이모 예쁘기도 하고 멋있다. 민준이는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뿌듯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도윤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유진을 보더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유진아, 이제 엄마 집으로 와서 살지 않을래? 내 방도 다 준비해뒀어. 어머니의 제안에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하지만 저는 이제 혼자 살고 싶어요. 혼자? 네.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이제 일도 있고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진의 말에 어머니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지 와. 알겠지?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며칠 뒤 유진은 도윤의 집을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집을 가진 거였습니다. 비록 작고 낡았지만 유진에게는 세상 어디보다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유진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이사 올 때 보육원에서 가져온 물건이었는데 그동안 잊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게 뭐지? 유진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이 몇 장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1995년 여름 놀이동산. 희미하게 적힌 글씨였습니다. 유진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엔 4살쯤 돼 보이는 자신이 빨간 풍선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놀이동산. 빨간 풍선. 유진은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희미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회전목마 음악.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유진아, 여기 있어. 언니가 금방 올게.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나지. 이 사진 분명 나인데. 유진은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잃어버린 기억들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유진은 카페에서 평소처럼 일을 했습니다. 손님에게 커피를 내리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손님, 여기. 커피.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유진 씨, 괜찮아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유진 씨, 정신 차려요. 사장님이 급히 유진을 부축했습니다. 다행히 유진은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은 쉬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유진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유진이 놀이동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매며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언니, 어디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낯선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꼬마야, 길 잃었니? 아저씨가 엄마 찾아줄게. 하지만 그 아저씨는 유진을 경찰서로 데려갔을 뿐이었습니다. 유진은 경찰서에서 울다가 잠들었고 다음날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언니, 어디 갔어? 엄마. 유진은 꿈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놀이동산, 빨간 풍선. 언니가 사라졌어. 유진은 무릎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유진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였습니다. 유진 씨, 괜찮으세요? 도윤 씨, 제가 꿈을 꿨어요. 어린 시절 꿈이었어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은 유진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꿈이었는데요? 놀이동산에서 길을 잃었어요. 언니를 찾았는데 언니가 안 보였어요. 그리고 혼자 남겨졌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아파요. 도윤은 유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유진 씨. 천천히 기억해도 돼요. 이젠 혼자가 아니니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유진은 도윤의 손을 느끼며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가족이 있어. 기억을 되찾아도 견딜 수 있을 거야. 도윤은 유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유진이 과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요. 며칠 뒤 도윤은 유진을 정신과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유진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지만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진 씨, 편안하게 앉으세요. 상담의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유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자,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세요. 상담의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이제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뭐가 보이나요? 유진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러자 희미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놀이동산. 회전목마가 보여요. 음악이 들려요. 좋아요. 계속 말해보세요. 언니가 손을 잡고 있어요. 우리 둘이 풍선을 사려고 가고 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빨간 풍선을 든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가 사탕을 주겠대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나요? 저는 아저씨를 따라갔어요. 사탕을 받으려고요. 그런데 뒤돌아보니 언니가 안 보였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하고 불렀는데 아무도 대답 안 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유진 씨는 몇 살이었나요? 네, 살이었어요. 4살. 유진은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상담의는 조용히 유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천천히 기억하면 돼요. 상담이 끝난 뒤 유진은 대기실에 있던 도윤에게 안겼습니다. 도윤 씨, 제가 언니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유진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4살짜리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도윤이 유진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유진이 어렸을 때 있었던 보육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유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 그 아이. 수진이 말이지. 네, 본명이 유진입니다. 그래요. 경찰이 데려왔을 때 이름을 몰라서 임시로 이수진이라고 지었죠. 그 아이 참. 말이 없었어요. 원장 선생님이 오래된 기록부를 꺼냈습니다. 처음 왔을 때 악몽을 많이 꿨어요.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서 깨곤 했죠. 언니를 찾는다고 계속 울었어요. 그때 실종 신고는 없었나요? 있었죠. 하지만 못 찾았어요.
경찰도 포기했고. 그래서 보육원에서 계속 키웠죠. 도윤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만약 그때 조금만 더 찾았더라면 유진이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았을 텐데요. 그날 저녁 도윤은 유진에게 보육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언니를 계속 찾고 있었나 봐요. 기억은 못했지만요. 유진 씨, 이제 언니를 찾았잖아요. 비록 하리는 떠났지만 하린의 가족이 당신과 함께 있어요. 도윤의 말에 유진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가 유진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오래된 상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유진아, 이거 내 거야. 상자를 열자 어린 시절 유진의 옷가지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엄마가 널 잃어버린 그날 정말 미칠 것 같았어. 경찰서에 신고하고 방송국에도 찾아갔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못 찾았어. 경찰은 유괴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 엄마는 네가 죽은 줄 알았어. 어머니, 제가 살아있었어요. 여기 있어요. 유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유진을 꼭 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미안해, 유진아. 정말 미안해. 그날 내 손을 놓친 게 평생 후회야.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그리움과 미안함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유진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모, 우리 선생님이 가족사진 숙제 내주셨어요. 이모도 같이 찍어요. 가족사진? 네. 이모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민준이의 순수한 말에 유진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주말에 다 같이 사진관 가요. 제대로 된 가족사진을 찍읍시다. 저도 가족사진에 들어가도 될까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유진 씨는 우리 가족입니다. 주말이 되어 네 사람은 사진관에 갔습니다. 도윤, 민준, 유진, 그리고 어머니. 사진사가 말했습니다. 자, 가족분들 가까이 붙으세요. 네, 좋아요. 이제 웃으세요.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 속 네 사람은 모두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받아든 유진은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웃고 있는 자신. 가족과 함께 있는 자신. 이게 나야. 유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 유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는 과거로 두세요. 유진 씨의 현재는 여기 있어요. 우리와 함께요. 네. 고마워요, 도윤 씨. 그날 밤 유진은 집으로 돌아와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가족 사진이 생긴 거였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을래. 내 과거를 받아들일래. 유진은 혼잣말을 하며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가족이 있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유진은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기억을 되찾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만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과거를 받아들여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몇 주가 지나고 유진은 카페에서 점점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손님들이 유진이 만든 커피를 찾아올 정도였습니다. 유진 씨가 만든 라떼 한 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불안하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우유를 스티밍하고 라떼 아트를 그리는 모든 과정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와, 하트 모양이 정말 예쁘네요. 손님이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유진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느 날 카페 사장님이 유진을 불렀습니다. 유진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사장님.
유진은 사장님을 따라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진 씨, 다음 달에 지역 바리스타 대회가 있는데요. 한번 나가보시는 게 어때요? 저요? 대회요? 유진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네. 유진 씨 실력이면 충분히 입상할 수 있어요. 손님들 반응도 정말 좋고 커피 맛도 일정하거든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하지만 전 아직 부족한 게 많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유진 씨는 이미 훌륭한 바리스타예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사장님의 격려에 유진은 용기를 냈습니다. 해볼게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연습 도와드릴게요. 그날 저녁 유진은 도윤에게 대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윤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던 중이었습니다. 도윤 씨, 제가 바리스타 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정말요? 축하합니다. 도윤은 진심으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포크를 내려놓고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 씨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대회가 언제예요? 다음 달 셋째 주 토요일이에요. 민준이도 신이 나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모, 진짜요? 대박. 내가 간판 만들어줄게. 유진 이모 파이팅. 이렇게 크게요. 고마워, 민준아. 유진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도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엄마도 꼭 보러 갈게. 우리 딸 정말 대단해. 어머니. 유진은 가족들의 응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유진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윤에게 그리고 이 가족에게 느끼는 감정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가족일까? 아니면 다른 감정일까? 유진은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가 유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유진아, 주말에 시간 있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할인이 납골당에 같이 가지 않을래? 언니한테 인사하고 싶지 않니?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가고 싶어요. 언니한테 할 말이 있어요. 주말 도윤과 유진 그리고 어머니는 함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민준이는 학교 체험학습이 있어서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할인의 사진이 있는 작은 방 앞에 섰을 때 유진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사진 속 할인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꽃을 올렸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할인아, 엄마 왔어. 유진이 데리고 왔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도 가져온 꽃을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언니, 저예요, 유진이에요.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언니를 찾았어요. 미안해요, 너무 늦었죠? 그날 놀이동산에서 언니 손을 놓쳐서 미안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 혼자 남겨졌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언니를 찾았는데 안 보여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도윤도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인아, 유진 씨 잘 지켜줄게.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 민준이도 잘 키울게. 어머니는 가방에서 금목걸이 2개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쌍둥이 자매에게 선물했던 목걸이였습니다. 하나는 할인이 가지고 있었고 하나는 어머니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이건 원래 너희 둘 거였어. 할인이가 차던 건 할인이랑 함께 있고 이건 내 거야. 어머니가 유진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유진은 목걸이를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이제 저도 가족이 생겼어요. 언니 가족이 제 가족이 됐어요. 괜찮지? 언니도 기뻐하겠지?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할인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슬픔이었지만 동시에 치유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납골당을 나오는 길, 도윤이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 씨, 저는 당신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속 있어 주세요. 도윤 씨. 유진이 걸음을 멈추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유진 씨가 없으면 이 집은 다시 텅 빈 느낌이에요. 민준이도 유진 씨를 많이 의지하고 있고요. 저도 유진 씨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도윤의 말에 유진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전 언니의 대체품이 될 수는 없어요. 전 그냥 유진일 뿐이에요. 할인 언니처럼 될 수 없어요. 알아요. 당신은 유진이에요. 누구의 대신이 아니에요. 도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혼란스러웠어요. 할인과 당신이 자꾸 겹쳐 보였죠. 하지만 이젠 알아요. 당신은 당신이에요. 밝은 미소, 조심스러운 성격, 커피 만들 때의 진지한 표정. 모두 유진 씨만의 모습이에요. 유진은 도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민준이에게도 저에게도요. 고마워요, 도윤 씨. 정말 고마워요.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주 유진은 본격적으로 바리스타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카페에 남아 연습하고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라떼 아트도 더 정교하게 연습했습니다. 사장님이 옆에서 조언해 주었습니다. 유진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하면 돼요. 네, 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준이는 약속대로 유진 이모 파이팅. 피켓을 색종이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서툴지만 마음이 가득 담긴 피켓이었습니다. 이모, 이거 봐요. 예쁘죠? 와, 민준아. 정말 예쁘다. 이모 힘날 것 같아. 이거 대회 날 들고 갈 거야. 크게 흔들어 줄게요. 고마워, 민준아. 이모가 꼭 상 타올게. 이모는 최고니까 당연히 탈 거야. 대회 전날 밤, 도윤이 유진에게 따뜻한 허브차를 건넸습니다. 긴장되시죠? 네. 많이 떨려요. 이렇게 큰 대회는 처음이라서요. 잘하실 거예요. 유진 씨의 커피엔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도윤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음이요? 네. 유진 씨가 만든 커피를 마시면 따뜻해져요. 단순히 맛있는 걸 넘어서요. 손님들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진 씨를 찾아오는 거겠죠. 유진은 도윤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도윤 씨와 민준이, 어머니 덕분이에요. 여러분이 믿어주셔서 저도 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유진 씨 스스로 해낸 거예요. 저희는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공기 중에 흘렀습니다. 저 일찍 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해서요. 유진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푹 쉬세요. 내일 우리 모두 응원하러 가겠습니다. 민준이가 벌써부터 흥분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민준이한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직접 말해주세요. 내일 보면요. 네. 좋은 밤 되세요, 도윤 씨. 유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은 대체 뭘까? 도윤 씨를 볼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뛰는데 한편 도윤도 홀로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유진 씨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이건 가족의 일까 아니면 다른 감정일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유진이 자신에게 그리고 민준이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대회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준이가 피켓을 꼭 안고 말했습니다. 아빠, 이모가 우리 집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영원히요. 그래, 아빠도 그래. 도윤이 백미러로 민준이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유진 씨가 계속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차는 햇살 가득한 거리를 달려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유진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서요. 1년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바리스타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그 후 카페에서 정식 책임 바리스타로 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자신만의 작은 커피숍을 열게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유진의 카페 오픈 날이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리본으로 장식된 화환이 걸려 있었고 도윤과 민준, 그리고 어머니가 함께 왔습니다. 유진 씨, 축하합니다. 도윤이 샴페인 병을 들고 말했습니다. 유진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가게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기억의 향기. 도윤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 정말 좋아요. 제 과거와 현재를 다 담은 것 같아요. 맞아요. 유진 씨의 기억, 그리고 우리와의 추억. 모두가 이 향기 속에 있는 거예요. 간판 제막식이 끝나고 첫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주민들, 예전 카페 단골 손님들, 그리고 바리스타 교육 동기들까지 축하하러 왔습니다. 유진 씨, 축하해요. 여기 커피 정말 맛있어요. 유진은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커피를 내렸습니다.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나오는 김, 원두 갈리는 소리, 우유 스티밍하는 소리. 모든 게 유진에게는 음악 같았습니다. 이모, 손님 엄청 많다. 민준이가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유진은 민준이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도윤이 유진에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열어보세요. 유진이 상자를 열자 금목걸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준 목걸이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건 하린 씨가 차던 거랑 똑같네요. 네. 똑같이 만들었어요. 이건 유진 씨의 것으로요.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젠 당신의 이름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유진 씨. 당신은 당신이니까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도윤 씨. 도윤은 유진의 손을 잠깐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감정이 흘렀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유리창에 닿았다 사라졌습니다. 민준이가 카페 앞 작은 공터에서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모, 아빠, 나와봐요. 눈사람 다 만들었어요. 유진과 도윤이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준이가 만든 눈사람 옆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쓴 팻말이 꽂혀 있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잘 만들었다. 이모, 우리 사진 찍어요. 민준이가 유진과 도윤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세 사람은 눈사람 앞에서 나란히 섰습니다. 어머니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주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김치. 찰칵. 세 사람의 밝은 웃음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네 사람만 카페에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정말 잘했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어머니.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해낸 거야. 민준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이모, 내년에도 우리 여기서 크리스마스 보내자. 그럼 당연하지. 이모가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줄게. 약속이에요. 민준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고 유진이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어머니와 민준이가 먼저 차로 돌아가고 유진과 도윤만 카페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 씨, 이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러게요. 1년 전 크리스마스에 유진 씨를 처음 만났는데 도윤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제가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유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가족도 생기고 일도 생기고 제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다행이에요. 유진 씨가 웃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뻐요. 도윤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유진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가족으로만 생각하시는 거죠? 유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 씨,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제 감정이 혼란스러워요. 처음엔 할인의 동생으로만 생각했는데 이젠 도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아직 제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처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고마워요, 유진 씨. 기다려줘서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유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언니, 나 지금 정말 행복해. 유진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마치 할인이 듣고 있는 것처럼요. 그때 하늘에서 눈송이 하나가 유진의 손 위로 떨어졌습니다. 유진은 그 눈송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가 축복해주는 것 같아요. 도윤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눈이 가득 내리는 크리스마스 밤이었습니다. 할인아, 고마워. 유진 씨를 보내줘서. 도윤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했고 커피 향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진짜 행복을 느끼게 된 유진의 이야기. 그리고 그 옆에는 늘 도윤과 민준, 어머니가 함께했습니다. 진짜 가족처럼요. 마지막 장면, 카메라는 천천히 카페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눈 내리는 거리,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카페, 그리고 그 안에서 미소 짓고 있는 사람들. 끝. 이렇게 30년 만의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가족의 사랑, 용기,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